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7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음향 마이크 실수할 뻔했네요. 오늘은 제가 금방 발견했습니다. 금방 발견하고요. 얼른 마이크 켰습니다. 이게 참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서 뭘 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청 소식입니다. 지금 검찰청 분위기가 매우 안 좋대요. 그 전까지는 주로 민주당의 이 검찰에 대한 공격 또는 검사 탄핵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 분위기는요, 검찰총장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검찰의 분위기가 지금 되게 나빠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지금 일선 검찰, 특히 일선 평검사들은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부하 검사들을 버리고 지 살 길만 찾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인 거죠. 아니, 총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국회에 레드팀 검사까지 끌고 가놓고서는, 사실 그 레드팀 검사를 끌고 간 것이 지 한 몸 살려고, 지가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은 얼마 전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못돼 처먹었죠. 진짜 검찰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뒤에 새로운 문제가 하나 불거집니다. 이미 끝난 사건인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발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고발인이 누구? 네,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입니다. 이 두 분이 고발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 불기소 결정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항고하겠다는 입장 분명히 했죠. 어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최강욱 전 의원한테 도달했다고 합니다. 최강욱 의원은 그 불기소 결정문을 SNS에 올려놓고, 자,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뭔가 보여드리겠다.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아니,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은 반드시 항고 절차를 밟을 것이고, 항고가 되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게 되면은 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항고에 의해서 사건이 고등검찰청으로 가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행사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라고? 행사할 거예요. 라고 답합니다.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없다며. 아니, 심우정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거는 중앙지검의 사건이 있을 때 얘기고, 중앙지검을 벗어나서 서울 고검까지 오게 되면은 고검에는 내가 수사 지휘권이 있지, 내가 중앙지검에만 수사권이 없어, 지휘권이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고검에 올라오면 나 당연히 수사지휘권 행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저는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 입장은 검찰총장, 심우정이 됐든 그 누구가 됐든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지휘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휘권이 없었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만 없었어. 왜? 검찰총장 마누라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누라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냐고. 그러니까 하지마. 수사 지휘권을 없앤 겁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아닌 그 뒤에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 지휘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지금까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거짓말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여러분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게다가 이날 답변을 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태도는 매우 공손해졌습니다. 그 전에는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째려보거나 노려보거나 말을 끊거나 또 되게 불손한 태도로 일관했었습니다. 이 사람 차관 시절에도 그랬고요, 총장 후보자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날만큼은 되게 공손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라든지 예산 사건 문제가 걸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가 탄핵 대상이 됐기 때문이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4명의 검사를 탄핵하기로 했죠. 심우정, 이창수, 그 다음에 전성환인가? 예, 중앙지검 4차장 검사,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 2부장까지 총 4명의 검사를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도 탄핵 대상이 된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심우정의 태도를 바꾼 것은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바로 자기 자신이 탄핵 대상이 됐다는 점, 이게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한테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김호수, 이원석, 심우정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중에 수사 지휘권이 없었던 사람은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요. 왜? 마누라가 김건희니까. 부인이 김건희고 이 부인이 범인이잖아. 그러니 남편이 수사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수사 지휘권이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사 지휘권이 있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수사권이 윤석열이 물러나면 당연히 생기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니라고 막 뻗댔던 거예요. 왜? 일단 귀찮아. 민감한 사건이니 보니까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 게다가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려고 그러니까 적폐 검사들이 막 개기기도 해. 그리고 막 검찰총장한테 비난을 퍼붓거나 의심하거나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씨 귀찮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 이원석과 심우정 같은 경우에는 책임 회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복잡한 사건, 때로는 되게 민감한 사건, 도이치모터 사건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합니까? 여기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지휘권이 없어 라고 했지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도 탄핵 대상이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검찰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해체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요. 검사 탄핵을 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우정은 탄핵 사유가 명백합니다. 설령 본 재판에서 심우정이 탄핵을 어찌어찌 피한다고 해도요, 탄핵 소추가 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공석입니다.
이 세 명의 공석 채워지기가 어려워 보여요. 왜? 국힘당은 자기들이 꼭 한 명을 추천을 해야 되겠고 또 한 명은 여야 합의로 해야 되고 민주당은 딱 한 명만 추천해라 이런 식의 반응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죠. 야, 우리가 3분의 2씩 갖고 있는데 우리가 2명 할래? 니는 한 명만 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 번째 이 사람의 경우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또는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비교섭 단체한테 추천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도 그 당시에 그 자유 무슨 당인가 자민련 같은 자민련의 그 후예들 있잖아요, 그죠? 예. 자민련 쪽 얘네 쪽하고 또 합의해 가지고 그 추천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민주당에선 현재 이 민주당과 그 국힘당 같은 경우에 현재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현재 기능 고장 상태,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심우정은 탄핵을 어찌어찌 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플러스 알파 이 기간 동안 검찰총장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얼마나 갈지 모르죠. 얼마 못 갈 거라는 게 당연한 거의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우정은 사실상 검찰총장으로 며칠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우정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선 검사들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 수사팀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레드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만든 게 바로 심우정이죠. 그 걔들까지 끌고 왔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래서 그 레드팀 검사들도 자칫하면 지금 탄핵 대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레드팀이라고 하는 검사들도 다 탄핵 대상 되는 게 맞아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기소 처분이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스스로 말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들은 일단 다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핵 대상이 될 검사들을 국회에 데리고 갔어. 국회가 웬만하면 4명으로 그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4명, 5명, 6명 막 늘리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심우정이가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난리를 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일선에서는 지 부하들은 사지로 몰아넣고 지는 빠져나가려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심우정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죠? 얘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심우정은 탄핵을 피하게 돼요.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더 볼 것도 없이 탄핵 대상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심우정은 자기가 탄핵을 피하는 용도로 이걸 쓰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일선 검사들이 뭐라 그러겠어? 야, 저 심우정 저거 이제 봤더니 손 양아치네. 지 살자고 후배들, 지 부하들 사지에 몰아넣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불만은요, 그냥 불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죠. 자칫했다가는 검찰 수뇌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소위 말하는 영이 안 선다란 말이 있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상황을 검찰총장이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일선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저런 것도 총장이라고 하겠죠. 근데 심우정 입장에서는 탄핵 당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얘 지금까지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든 그 권력에 아부를 해서 지금까지 출세를 해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찰 개혁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장도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입장을 싹 바꾼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이 이 심우정 총장을 향해서 아주 똥 씹은 듯한, 아주 벌레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박은정 의원이 이 심우정한테 질문을 하면서 너 추미애 장관이 있을 때 그 회의에 너도 왔었지? 그 자리 너도 있었지? 그런데 너 그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입장 바꿨더라? 그러면서 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침몰하는 배에서 때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도 좋은데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아주 면박을 줍니다. 왜 그렇게 면박을 주느냐.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섰다고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예, 이재명 수사를 하는데 수사 라인에 들어가 있었지. 야,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사람인 거죠. 박원정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정권 바뀌면 또 뭐 바뀌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또 배에서 내려라.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으면 배멀리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자,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갑자기 없던 수사권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속 보이는 짓이겠어요. 그 얘기를 일선 검사들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레드팀 검사들 나왔을 때 박지원 의원이 그 레드팀 검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순상조로 데려왔느냐고. 박지원 의원이 이 심우정한테 야단을 치면서 아니 총장이 책임을 다 지든지 해야지 이 불기소 처분의 책임을 이 후배들한테 다 떠미는 거냐. 쟤들 순장조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박지원만 하겠느냐고요. 아니요. 사실 박지원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일선의 다른 검사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그러니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 검찰총장의 위상이 어떠하겠으며 앞으로 이 사람이 내리는 지시에 과연 선선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검찰총장이 리더십을 상실한 상황이 되는 거죠. 분위기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총장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빨리 이 배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온대요. 아니 나오겠지. 조금이라도 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이제 도망갈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검찰 정권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싸워. 여기에 김건희가 끼어가지고 또 검찰 전체를 두 개로 쪼개놔. 그리고 이때 일부는 눈치 살살 보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어떻게 했어? 잘 집안꼴 잘 돌아간다라고 예, 그 상황인 겁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기반은 검찰입니다. 근데 그 검찰이 지금 이렇게 4분 5열 되고 있고요. 4분 5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억지로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직력이나 리더십이 일사불란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검난은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여기저기에서 권력 누수 현상이 감지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7분입니다.